네, 김영입니다. 우문탐 12월 그 장소를 윤건능과 용주사로 정했죠. 오늘 우리 총무를 맡고 계신 김동숙 선생님 서울서 내려오셔서 윤건능 가서 한번 둘러보고 용주사까지 둘러보고 연구소에 지금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동숙 총무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동숙입니다. 간단하게? 네. 사실은 오늘 아주 그 에피소드가 두 번이나 있는데 윤건능에 가서 건능에 가가지고 정조대왕 앞에서 하나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화면이 이게 좀 똑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화면이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기가 좀 그래서 그러면 용주사 가서 용주사 둘러보고 용주사 찍자 그러고서 이제 다 둘러보고 용주사 그 정문 옆에 양지 이렇게 바른 데서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거의 다 찍었어요. 거의 다 찍었는데 바람이 또 세게 불어가지고 낮에는 참 날씨가 온화하고 좋았는데 밤에 그냥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확 넘어진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도 망치고 지금 연구소에 갖고 지금 세 번째 찍는 겁니다. 제가 이 모자 이거 지금 계속 이게 쓰다 보니까 이 머리가 너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가 부득이 이 모자를 좀 쓰고 이렇게 찍게 됐는데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육아들은 대체로 좀 복잡하지 않고 약간 좀 불교에 비하면 좀 심플합니다. 윤건능 누가 있죠? 육능은 누가 있는 거예요? 육능은 사도세자와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가 계시죠? 사도세자가 지난번에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녀오고 또 설명을 우리가 잠깐 했었죠. 사도세자가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갈등이 붕당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갈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불만을 계속 노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사도세자는 거기에 부응을 못하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게 해소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정신병이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마구 해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유교에서는 도라는 게 그냥 도가 아니고 인도를 얘기하거든요. 인도는 잘 펼치면 인도를 잘 펼쳐서 펼치면 그게 이제 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를 잘 펼쳐 펼치는 게 인도인데 인도를 잘 펼치면 그게 덕이 된다. 그래서 도하고 덕을 합치면 어질인자 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진 정치를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데 사도세자가 그럼 뭐 정신적인 어떤 분열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게 거의 100명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궁에서 뭐 내관이라든가 궁녀들 또 궁녀하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자식도 막 있고 그랬잖아요. 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건
특히 6위에서 인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도세자 짝꿍 해경궁 홍씨와 영조가 이건 세 손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뒤주 속에 갇혀서 그 마지막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임금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뒤주 속에서 8일 만에 이제 숨을 거뒀죠. 그래서 숨을 거두면서 묘를 지금 동대문구 희경동, 예. 옛날엔 전농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희경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희경동 거기 배봉산 안에다 이제 묘를 하나 썼는데 그 묘가 이름이 수은묘죠. 수은묘. 드리운 숫자에 은혜로운 은자. 그래서 수은묘라고 하나 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시호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슬프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애도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래서 사도세자라고 이제 많이 불리게 됐는데, 그 죽어서 거기 수은묘에 계시다가 이 정조는 그 죄인의 아들은 임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의 형이 있었잖아요. 일찍 죽은 그 효장이라고. 그래서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해서 그 아들로 입적했다가 나중에 임금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효장세자의 아들이 아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했죠. 표방을 하고 격상을 시켰죠. 예. 그래서 아버지 묘를 수은묘에서 영우원으로, 묘에서 원으로 이제 그 동산원 있잖아요. 동산원. 네네. 동산원 그런 원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 원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 쓰는 게 아니고 세자, 왕이 되지 못한 사람, 세자들에게 쓸 수 있고 또 임금의 아버지, 임금의 부모들, 근데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격상을 시켜줬죠. 영우원이라고 수은묘에서 영우원으로 이름 바꿨다가 이제 정조가 어느 정도 치세 상당히 이제 기간이 지나서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가 좀 좋은 자리로 좀 옮겨야겠다. 왜냐면 그 신료들이 이 영우원이 길지가 아니다. 예. 별로 안 좋다. 이 풍수상 별로 안 좋다. 자꾸 이제 그 상소를 하니까 그래서 정조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정조가 철인이라고 하는데 철학자이자 군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이 철학자가 되든가 철학자가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철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이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 정조죠. 예. 200년 전에 정조가 정말 그 철인 정치를 구현한. 근데 철학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일반적인 이런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풍수지리학에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소문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길지를 한번 찾아봐라 전국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찾다가 나중에 찾은 게 화성. 지금 모신 윤건능 네. 그쪽에 이제 정해서 모셨죠. 그래서 이제 천봉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천봉. 일반인들이 이렇게 묘를 옮기는 것은 이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임금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냥 이장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천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봉을 하고 이름을 바꿨죠. 이게 좀 높이는 거죠. 융숭하게 또 대접한다. 융숭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현자라는 게 그게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건 배려한다는 거니까 대접한다 이런 거니까 융숭하게 대접한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혈융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옮겼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가끔 이제 뵈러 한양에서 내려오곤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능이 됐잖아요. 그 융능. 네. 그 혈융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은 묘했다가 영우원. 나중에 영우원으로 갔다가 첨봉해서 혈융원으로 했죠. 됐다가 그러다가 고종이 이제 아버지 사도, 그러니까 그 뭐 한참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자기 조상의 그 사도세자가 이제 격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좀 더 올리자. 그래서 좀 더 올려가지고 만든 게 장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장조로 바꾸죠. 예. 장조로 바꿔서 장조가 됐으니까 임금의 그 지위를 이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름을 혈융원에서 융능으로 이제 임금의 능이라는 거는 임금이라든가 임금의 짝, 네. 그 중전 예.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이제 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융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 때는 융능이 아니고 그냥 혈융원이었어요. 혈융원. 근데 지금은 그 조선 마지막에 그 거의 말기에 고종이 들어서면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잖아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한다는 차원에서 독립문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조도 그 가서 건능의 옆에 보면 아까 가보셨죠? 그 뭐라고 비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한 황제? 그 대한 정조 대황제 건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황후니까 효의 대황후 신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비문이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다음 주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심플해요. 그냥 요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그 비문 하나 있고 들어갈 때 홍살문이 하나 있고, 홍살문이라는 거는 성역이라고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성역. 여기부터 이제 좀 더 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걸어라.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좀 방종 그렇게 하지 않게 이게 좀 무겁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홍살문 안으로는 다 이제 그런 성역 표시를 한 거죠. 성역. 사도세자가 계시는 융능도 그렇고, 정조가 계시는 건능도 그렇고, 가서 보시면 뭐 한 번 얘기 들으면 별로 뭐 따로 크게 배울 게 없는 좀 이 육아는 막 포장하고 뭘 상징화하고 만들어내는 게 불교에 비하면 뭐 굉장히 작죠. 불교는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깨달은 게 많잖아요. 이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용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죠. 탑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탑이 이렇게 사각으로 보통 각이 졌잖아요. 그러다가 올라갈수록 팔각이 되고 자꾸 깎여 나가니까 그 다음에 작아지고 나중에 이제 원이 생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민중들 그런 그 뭐라 그래, 불가에서 우리 그 중생들은 각이 졌잖아요. 이게 뭔가 좀 안 된다 소리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이 진 걸 자꾸 이제 수행하고 하다 보면 이제 팔각이 되고 나중에 원이 되죠. 완전 무결한 것까지 이제 가는 게 이제 깨달음의 어떤 이 정도인데, 불가는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육아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히 능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 그게 크게 뭐 논할 게 별로 없죠. 다만 이제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효를 굉장히 강조하는 임금이 됐죠. 그 아버지는 무도하게 어쨌든 그 살았잖아.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잘나든 못나든 관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그게 효예요. 효는 부모가 자기보다 자식보다 못났다고 해서
가르침의 대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따르는 거야.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주는 거. 그게 효거든요. 사랑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가능한 좀 감추고, 그리고 좀 슬픈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드높여서 효를 행했죠. 그래서 효를 통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치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정조의 효치를 통해 가지고 저는 또 박사 받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계열이 정치 철학 계열이고 또 정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정조는 송우암, 우암 송시효를 통해서 네. 또 배웠잖아요. 배웠다기보다는 그 계열이 그래, 계승, 계열이. 예. 그다음에 송우암은 율곡의 정치 철학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율곡, 송우암, 우암, 정조, 김혜영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길 둘러보고 용주사, 네. 용주사를 갔죠. 용주사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슬프게 돌아가셨으니까 뭔가 원이, 사람이 수명을 제대로 자기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시면 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풀어 드렸으면 좋겠다. 회원시켜드리자는 네. 그런 의미로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용주사. 예. 용주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창건했다고 그러는데 본래 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거기 가량사라고. 네. 가량사 맞죠? 갈양사. 예. 고려 때 절이 있었어요. 가량사. 근데 가량사가 그렇게 그다지 뭐 크게 그 성장을 못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윤건능을 아니죠, 현룡원을 조성하고 네. 첨봉한 다음에 좀 아버지 사도세자 그 자기 아버지를 원을 좀 잘 살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용주사를 만들었고, 용주사 그러면 벌써 용이 있잖아요. 예.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물고기에서 완벽하게 가는 게, 완벽하게 해서 하늘 날다면 이렇게 용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깨달음이죠, 말하자면. 불교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용주사가 이제 됐고, 그 용주 내탕금이라고 정조가 옮겨왔고, 그 다음에 용주사를 이게 지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탕금이라고 그 임금이 쓸 수 있는 금고죠. 예, 거기서 예. 이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부담을 했지만 그거 갖고 됩니까? 절 짓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하고 좀 소통할 만한 스님들, 큰 예, 스님들, 뭐 철학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잘 얘기가 돼서 그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용주사가 이렇게 잘 마련됐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유교와 불교와 왜 그 갈등, 그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고려 때는 불교가 네. 융성했고 예, 예. 조선조에 들어서면서는 유교를 순위 순상하고 억울. 네. 불교를 좀 이렇게 억압했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 탄압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한 300년 지나서 정조 때는 지금부터 2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미 300년 왕조가 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계속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정조 때 이제 화해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홍살문도 이제 용주사 이거 들어가다 보면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이라는 게 원래 유화에서 쓰는 거지 불가에서 쓰는 게 아니죠. 근데 홍살문이 그런 모습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위패도 또 모셔놨어요. 네. 위패. 네. 그러니까 위패라는 것도 다 유가에서 쓰는 말인데 쓰는 건데 불가에서도 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화해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예. 화해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융합, 융복합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융복합? 뭐 요즘으로 보면 네. 예, 그렇게 해도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 이제 많이 그 완화된 거죠. 그 갈등을 그러니까 이 정조가 이 유교 철학자잖아요. 네. 유교 철학자이긴 하지만 불교 책도 많이 봤어. 불경도. 근데 대놓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불교
이 정도전이가 불시 잡변이라 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런 논리를 막 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대놓고 막 몰래 그 뭐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거는 여러 자료에서 나오지만 대놓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대부분 이제 중전을 통해 가지고 가서 빌고 오고 불공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조도 다 봤어. 불교 이 경전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음 다스리면서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화해했다고. 그래서 제가 정조 효치와 불교관이라고 그 동국대 불교학과 그 석사 논문을 그걸로 제가 썼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다고 봐요. 너무 이게 이 철학자적인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장점이 다 있잖아요. 종교마다 장점이 있고 철학마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융합해서 지금 정치라는 것도 다 좌파 우파가 서로 지금 중도로 와가지고 거의 중도좌 중도우 해가지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생각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면 지금 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사상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조가 200년이 됐는데 상당히 빠르게 그래도 되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우리 제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 동숙 총무님은 이제 윤건능은 처음 경험을 하셨고 네. 용주사는 이제 두 번째 오늘 오셨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하긴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윤건능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게 걸어서 육릉 갔다가 건능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서 용주사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한 13,000보 정도 지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거리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13,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책 겸 이렇게 둘러본 어떤 소감이요? 네. 일단 그 윤건능은 늘 그 사도세자가 겪었던 그런 아픔 이런 걸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동작구 장승배기에 사는데 그 장승배기 자체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아갈 때 예전에는 뭐 산세가 험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네. 그래서 장승을 거기다가 세움으로 해서 그런 무서움을 조금 이렇게 그 달랬대나 그런 게 있었대요. 그 공포를 벗어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면 또 거기 써 있어요. 이곳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할 때 어떻게 됐다 이런 그걸 써놔가지고 항상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봤더니 생각보단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예. 그다음에 능 자체가 경사도가 다른 능에 비해서 아주 낮았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그 뭐라 그러죠? 요즘 이렇게 둘레길 둘레길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건능도 이제 그 정조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딱 항상 이제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건능도 이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같은 곳에서 편안히 계시는구나. 예, 그런 정조의 효사상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용주사도 용주사 좀 이따 말씀하시고 일단 윤건능의 육능을 보면 그 정조가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육능 이렇게 묘를 이렇게 썼잖아요. 묘를 쓰고 앞에 우리가 재지낼 수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네. 그 제한 공간이 이게 능이 이게 묘가 있으면 그 앞에 이게 정면으로 딱 이게 앉히는데 보통 그 제한 공간이 어때요? 약간 틀어져 있는 거 보셨죠? 틀어져 있는 거. 그리고 홍살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묘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로막히면 아버지가 이 멀리 내다보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틀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 이게 가로막히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약간 틀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죽어서 그 밑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묻혔잖아요. 근데 1800년도에 죽었잖아요, 정조가. 그러니까 그 49에 네.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묻히고 있다가 그 자기 그 배우자 예, 마누라 예. 마누라가 임금의 그 배우자가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예, 예. 그 마누라가 21년을 더 살았어. 182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있다가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1년 됐죠. 그때 이제 중전이 이제 그 효유왕후가 돌아가시니까 합장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물이 막 나오고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전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은 그 육릉에서 뭐 멀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지금 건능 자리에다 이제 지금 합장해서 그쪽으로 옮긴 거죠. 예? 그 아까 왜 육릉 있었고 왼쪽으로 예. 이동하냐고 한참 네네. 걸렸잖아요. 걸어서 한 2, 30분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 옮긴 거죠. 그 육릉 밑에 쪽에서 아래쪽에서 네. 이제 지금은 약간 대칭적으로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건능이 됐고, 건능을 보시면 어때요? 그 묘하고 그 제한 공간이 거기는 같이 같이 해놨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나란히. 정조가 한 게 아니고 예. 정조는 이미 뭐 오래전에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왕과 그 신료들이 뭐 그냥 평상시 배열하는 것처럼 그냥 딱 해버리니까 빵태버리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현장 갈 때 다시 한번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논할 만한 게 크게 없나? 거기 좀 특이한 거? 뭐 특이한 게 없었나요? 특별히 뭐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요. 그러면 용주사 이제 가서 예. 그 뭐 이렇게 거기서도 소감이 또 있으실 거네요. 뭐 한 몇십 년 만에 지금 두 번째 가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36살 때 가고 30년 만에 이제 네. 오늘 두 번째 방문했는데 30년 전이랑은 사실 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박물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그때 박물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대웅전을 위주로다가 있었고 근데 보니까 전각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은 늘 그렇게 불사를 하면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용주사가 정조가 자기 그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던 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어떤 탑에 부모 은중경이 새겨 있는 게 맞아요. 참 그 정조의 그 효를 나타내는 마음이 나타나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꼈어요. 용주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모 은중경 예, 예. 새겨놓고. 그리고 대웅전 주위에 단원 김홍도에 탱화. 네, 탱화인데 그게 다른 절은 대부분 시부도가 있거든요. 시무도나 시부도가 있는데 여기는 팔상성도 부처님의 맞아요. 팔상성도를 한 거를 이렇게 근데 과거에 제가 그때는 시부도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오늘 보니까 시부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 못 드린 게 있는데 그 사도세자가 처음에 묘했잖아요. 나중에 원으로 갔고 예. 원으로 격상됐고 또 나중에 고종 때는 뭐가 됐어요? 능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능 이걸 다 이게 써본 사람이 사도죠. 사도세자지.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만 봐도 좀 독특해. 여러 가지로.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이제 그게 많은 아쉬움이고, 그 정조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후대까지 다 이렇게 보면, 묘에서 원으로 격상되고, 원에서 다시 능으로 격상되고, 이런 걸 보면 또 행복한 사람이다. 예? 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 왜 지금 없나요? 그 외에 예. 궁금한 거는 뭐, 그날 예. 해설사 선생님이 예. 1시간 정도 해설을 해주시니까
그날- 용두사는 국보도 있고 아까 봤죠? 예, 예, 국보도 예. 있고 예. 보물도 있고 막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국보가 뭐였어요? 국보? 기억이 범종. 범종. 용두사 범종. 그게 국보잖아. 예, 그다음에 보물도 있었잖아요. 예. 예. 국보하고 보물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국보는 뭐고 보물은 뭐예요? 보물의 의미는 같은데 예. 국보는 그 시대적 상황이 예. 상황을 대표. 네네 시대적 어. 상황을 대표하는 거를 국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렇게 예. 국보를 이제 정했죠. 그런 예, 걸 예, 예. 대체로 이제 음.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만한, 거 네. 그런 그런 보물을 이제 국보라고 국보로 한다. 보통 정하고 그렇게 좀 정하게 그런 거는 그냥 보물로 해서 쭉 정한 거.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숭례문 숭례문. 네 그럼 보물 1호는 흥인지문 어떻게 가셨어요? 와 우리 총무님이 워낙 또 불교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또 이 문화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건 또 잘 알고 계시네. 기본이죠.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찍었는데 오늘 실패를 했고 한 번은 이게 이 화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됐고 용두사에 찍은 거는 엎어져가지고 꽝꽝 됐고 오늘 제 연구소에서 그냥 세 번째 얘기하니까 아주 목이 좀 아픈데 그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용능과 건능 그다음에 용두사 어떻게 무슨 뜻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다음 주 현장에서 해설사 선생님들을 또 모시고 거기서 잠깐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오늘 그 주말 저녁인데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